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코 재수술에 대한 영상을 다룰 거고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패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 재수술한 이유는 제가 원래 휜 코랑 약간 매부리 코랑 코끝이 살짝 처진 코였는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러를 맞다가 계속 필러만 맞을 수 없으니까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술 방법은 휜 코를 약간 교정을 하고 매부리 절골과 매부리 깎고 귀연골로 코끝을 세우는 수술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되게 마음이 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붓기가 빠지니까 콧등에 매부리가 덜 갈렸던 게 만져져가지고 그 부분은 6개월 뒤에 다시 그 부분만 깎는 걸로 수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괜찮았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코끝에 귀연골이 점점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좀 귀연골이 약간 뚫고 나올 것처럼 비추기 시작했고 코가 점점 이렇게 C자 모양으로 C자나 아니면 S자 모양으로 점점 코가 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했던 병원을 찾아갔더니 내 얼굴이 비대칭이다. 내 얼굴이 비대칭이어서 휜 코 개선이 안 된다. 그리고 귀연골이 비치는 거는 내 피부가 워낙 얇아가지고 귀연골이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한 3년 정도를 그 상태로 지내다가 코가 너무 이렇게 휘다 보니까 숨 쉬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이비인후과적 수술만 하려고 하다가 이화하는 김에 코끝도 다시 손봐야겠다 싶어서 이비인후과랑 성형외과 같이 협진하는 병원 위주로 알아보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은 원장님이랑 최대한 상의 후에 저는 무보형물의 자연스러운 코를 하고 싶어서 비중격을 사용해서 비중격 망곡증을 잡고 콧등 비추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귀디진피를 사용해서 콧등을 살짝 덮고 코끝에 있던 기존의 귀연골은 빼고 새로운 귀연골을 채취를 해가지고 좀 넓게 둥글둥글하게 까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실장님이 기증늑이 추가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증늑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도 있었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왜 추가가 됐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코를 개방해보니까 비중격에 칼집이 나 있고 많이 얇고 약해져 있어가지고 따로 비중격 망곡증을 제대로 교정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교정을 하게 되면은 제 비중격이 정말 무너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따로 이렇게 많이 교정을 못했고 비중격도 채취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증늑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염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기증늑에 대한 재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따로 추가를 해놨고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중력을 약간 추가로 넣었던 이유는 제 비중격이 너무 약해가지고 비중격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 전 수술에서 그걸 이제 비중격을 똑바로 만들고 힘이 너무 없으니까 그걸 뭔가 좀 이렇게 좀 지지를 좀 해줘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죠. 그리고 그 기증늑이 염증이나 흡수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뭐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흡수가 많이 되지는 않고 염증도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그러니까 자가늑연골이 더 좋긴 한데 아무래도 흡수율이나 뭐 염증 안 생기는 것 점에서는 자가늑연골이 더 좋긴 한데 이제 자가늑연골까지 쓸 수 없으면
그때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기증의견골이고 뭐 염증이나 흡수 이렇게 뭐 우려할 정도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기증맥을 제거를 하려고 만약 한다면 이게 제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거 쉬워요. 네. 그리고 또 많이 딱딱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늑연골이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딱딱하죠. 그냥 귀연골이나 무슨 비중의 연골보다는 좀 더 딱딱하게. 근데 이제 본인 상태가 너무 연골이 흐물흐물해져 있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죠. 뭔가 좀 단단한 걸로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혹시 기증맥에 대해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점은 자기 거를 굳이 안 떼도 된다는 거죠. 수술 시간은 그 때는 또 수술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가슴에 상처가 안 생기고. 그냥 그게 장점이죠. 굳이 단점이라고. 굳이 단점이라고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기 자가내경골보다는 흡수율이 좀 더 높고 염증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대개는 큰 문제 없다. 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안정되면은 이제 완전 제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염증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때까지 염증 없으면 염증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염 수술에 관해서는 비염 수술은 제가 3종을 받았는데 비중격 망곡증, 비밸브 교정, 합의갑계 수술을 진행을 했고 비염 수술은 실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로 수술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염 수술이 하고 나서는 점막이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0% 개선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전보다는 좀 좋아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가장 개선된 부분은 저는 가장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이 휜 코와 코끝 연골 비침이었는데 전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코가 C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S자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일자처럼 코가 교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코끝 비침과 모양 변형으로 코끝이 많이 뾰족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한 6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서 잠복기 같은 거 더 빠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 모양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 많이 그 전보다 동글동글해지고 코끝이 많이 올라가고 모양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재수술 병원을 정하는 기준은 일단 발품이랑 손품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픈 채팅방이나 성형 재수술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블랙병원, 좀 홍보를 과도하게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사고가 좀 발생했던 병원은 좀 배제를 하고 이비인후과 수술이랑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랑 성형외과 협진을 같이 하는 병원 위주로 한 7, 8군데 상담을 받고 그 중에서 원장님이랑 내가 수술하고 싶은 방향이 비슷하고 최대한 무리한 수술을 안 권하시고 내 코에 대해 가장 파악을 잘 할 수 있으신 분이 제일 신뢰가 가겠죠? 그리고 좀 사후 관리도 잘 꼼꼼하게 봐주시고 잘 해주시는 병원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코 수술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6년 동안 3번 수술을 한 건데 제가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병원을 선택한 것도 있고 친구나 지인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지난 코 수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코 수술이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 재수술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부위이기도 해서 좀 신중에 신중을 해가지고 좀 병원을 선택하시고 코 수술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콤플렉스나 문제가 없는 이상은 사실상 코 수술은 안 하기를 이렇게 지향을 하고 차라리 필러나 시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뭐 제거하는 것도 더 쉽기도 하고 그게 필러로도 충분히 모양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필러를 하시는 게 더 추천인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수술이나 재수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자기 코에 대한 콤플렉스나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을 정확히 알고 수술법이나 코에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병원을 방문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코 재수술 코 재료에 대해서는 많은 재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건 인터넷 검색만 조금만 하시면은 코 재수술이나 첫 수술은 무조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계획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절대 제 영상이 뭐 수술을 해라 수술을 조장을 한다 이런 영상은 절대 아니고 그냥 조금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모두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영상에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찾아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마 필러도 맞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